교통사고 피해자한테 가장 당면한 큰 문제는 바로 병원비일 겁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모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전화가 와서 합의를 하자 이러면은 그냥 덜컥 도장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하실 점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대 우리 주위에서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나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가장 당면한 큰 문제는 바로 병원비일 겁니다. 경찰에 교통사고가 신고될 경우 보통 사고 접수 번호가 생기는데요. 이 사고 접수 번호를 병원에 얘기를 하면 따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직접 병원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내가 지출하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출하는 병원비를 모두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인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따라서 보험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과 비용은 피해자가 먼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모두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12대 중과실, 도주차량, 음주 측정 불응 등에 해당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사정 없이 단순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다음에 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 경우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상해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 합의 시에만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상해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러한 중상해 기준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업무 지침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확인해 보면 뇌 또는 중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한 질병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을 때 우리가 와, 너무 많이 다쳤다, 이러한 일반적인 판단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기준들도 법적인 실무자분들이 아닌 이상은 좀 어디가 해당되는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부된 경우 이 중상해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전화가 와서 합의를 하자 이러면은 그냥 덜컥 도장을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하실 점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형사 절차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민사 절차에서는 민사 합의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형사 절차가 민사 절차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 합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 실무적으로도 형사 합의를 먼저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좀 주의해야 하실 점이 있는데요. 형사 합의를 하면서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추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합의서상 있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실제 각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주위에서 이제 확인한 사안인데요. 형사합의금을 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를 첨부를 해서 형사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병원 진료가 더 길어지고 병원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당연히 가해 차량 운전자한테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병원비를 지출해야 될 것을 지급해달라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소 자체가 각하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형사합의서를 제출할 때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상담을 하면 사실 재판이라는 게 뭐 짧아도 6개월, 뭐 1년, 1년 6개월, 2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그냥 변호사님 저 민사합의 빨리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거를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민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좀 유념해야 하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사합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이미 지급한 치료 비용, 뭐 간병비도 포함해서요. 이런 치료 비용과 위자료, 그다음에 향후 치료비, 그러니까 향후에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어떤 예상 추계서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금액을 다 고려해가지고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합의보다는 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에 이제 일시이익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정을 하면 아무래도 합의보다는 판결을 통한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더 크고 교통사고 피해자한테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산정을 해야 되나, 얼마나 요청을 해야 되는지, 또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전치 1주에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이 정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치 6주 내지 8주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형사합의금 역시 상대적으로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8주 이상의 경우에는 1억 내지는 1억 이천의 형사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형사합의금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이 정도 형사합의금이 이제 지급이 됐지만 사실 이거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가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가 돼서 협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러한 점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어떠한 점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떠한 점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아무런 경황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누가 전화가 와서 도장을 찍어라 어떻게 합의를 해달라 이러면 바로바로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지 말고 좀 주변에 전문가들과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일을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